이거 꿀이 몸에 좋다길래 매일 이렇게 먹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지 모르겠네. 어머니, 요즘 기침도 계속 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잖아요. 혹시 이것 때문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다. 간에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꿀을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해질까요? 왜 면역을 위해 챙겨 먹었는데 기침과 가래가 더 심해질까요? 왜 어떤 분들은 꿀로 건강해지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몸이 망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꿀이 문제가 아니라 꿀과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암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조합과 기침, 가래, 무릎 통증, 관절염까지 완화되는 최고의 조합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께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건강을 챙긴다고 꿀을 매일 드셨는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기침이 오래 갔다고 하더군요. 특히 두유에 꿀을 타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몸에 좋은 걸 드시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지만 며칠, 몇 주 지나도 소화는 나아지지 않았고 가래는 점점 늘어나 밤마다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71세 박영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분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두유 한 잔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드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속이 자꾸 거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답답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침이 시작된 겁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가래가 끓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 나아질 뿐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불안해지셨습니다.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밤에 잠도 설치며 걱정이 커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꿀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그때 제가 그분의 식단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두유와 꿀 조합이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꿀 속 유기산이 만나면서 소화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담음이 생겨 기침과 가래를 유발했던 겁니다. 함께 식습관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을 끊고 대신 맞는 음식으로 바꾸자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지고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목이 개운하고 식사 후 답답함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조합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꿀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꿀과 콩 음식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유, 된장, 청국장, 콩국수 같은 음식과 꿀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단백질과 꿀 속 유기산의 충돌입니다.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여기에 꿀의 유기산이 더해지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2018년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단백질 식품과 산성 물질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2%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흡수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내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복부 팽만과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68세 박정호님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아침 두유 한 팩에 꿀 2스푼을 타서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꿀로 영양도 더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아침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점심때까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약해진 거라 생각하고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됐고 가스도 많이 차서 외출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건강강연회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두유와 꿀을 함께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꿀은 따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고 두유는 그냥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속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부룩함이 확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엔 아예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두유는 두유대로, 꿀은 꿀대로 따로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유에 꿀 타서 드시는 습관 있으시진 않나요? 다음은 꿀과 홍차, 녹차 같은 탄닌 성분이 많은 차 종류입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꿀과 만나면 철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데 여기에 탄닌까지 더해지면 빈혈 위험이 커집니다. 2020년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탄닌이 많은 음료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철분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닌까지 방해하면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72세 이영자님은 매일 오후 3시쯤 홍차 한 잔에 꿀을 넣어 드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차 한 잔이 오후에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빈혈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철분제를 처방해 주셨지만 철분제를 먹어도 수치가 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의 식습관을 체크해 봤습니다. 홍차에 꿀을 타서 드시는 습관,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탄닌과 철분이 만나 흡수가 차단되고 있었던 겁니다. 홍차 대신 계피차로 바꾸고 꿀은 그대로 넣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계피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돕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에 꿀을 타서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꿀의 핵심 영양소는 효소와 비타민입니다. 특히 아밀라아제, 인버타아제 같은 소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효소가 거의 파괴됩니다. 70도가 넘어가면 비타민까지 손실됩니다. 그럼 남는 건 당분뿐입니다. 그냥 설탕물 먹는 거나 다름없어집니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효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꿀을 어떤 온도의 물에 타서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꿀과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트립토판의 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꿀의 당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 인슐린이 다른 아미노산들은 근육으로 보내면서 상대적으로 트립토판만 뇌로 더 많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2019년 수면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자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입면 시간이 평균 23분 빨라졌고
숙면 시간도 1시간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5세 김순례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다음 날 머리가 무겁고 몽롱한 느낌이 싫어서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불면에 시달리며 낮에도 항상 피곤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따님이 제 강연 내용을 듣고 어머님께 권했습니다.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10년 넘은 불면증이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부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30분쯤 지나니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깼지만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계속하자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 11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도 화사해지고 우울했던 기분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밤에 잠 설치는 날이 많으시진 않나요? 두 번째 조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이 둘은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냉증을 개선합니다. 여기에 꿀의 항염 효과가 더해지면 관절 통증과 무릎 시림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꿀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2017년 관절염 연구 저널에 실린 임상 연구를 보면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관절염 환자 그룹이 8주 후 통증 점수가 평균 41%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정수만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무릎이 시리고 욱신거려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꿀과 계피 조합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접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전엔 한 계단씩 쉬어가며 올라갔는데 이젠 쉬지 않고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후엔 손주들과 산책할 때도 무릎 통증 없이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꿀 계피차를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나 손발이 차갑고 시리신가요? 세 번째는 꿀과 무입니다. 이 조합은 기침과 가래에 최고입니다. 무는 매운 성질이 있어서 폐의 담음을 풀어주고 꿀은 목을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진정시킵니다. 특히 무 껍질째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면 무에서 즙이 나오면서 꿀과 섞입니다. 이걸 하루 3번 한 스푼씩 먹으면 기침이 신기하게 멈춥니다. 2016년 호흡기 질환 연구에서 무꿀 조합이 일반 기침약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노인 만성 기침에 더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학 성분 없이 자연 식품으로 기침을 완화하니 부작용도 없고 장기 복용도 안전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무 반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유리병에 담아 꿀을 무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하루 정도 두면 무에서 즙이 나오면서 꿀과 섞입니다. 이걸 하루 3번 식전에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요즘 감기 기운 있거나 기침이 오래 가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꿀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은 소화장애, 면역 저하, 기침과 통증을 부르고 올바른 조합은 수면, 관절, 호흡기 건강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의 조합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박영자님처럼 두유와 꿀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6개월간의 소화 불량이 해결됐고, 김순례님처럼 자기 전 우유 한 잔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10년 불면증이 나아졌습니다. 정수만님은 꿀과 계피로 5년간의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이상, 한 달 이상 지속했을 때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꿀 조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두유나 콩 음식과 함께 드시고 있진 않은지, 뜨거운 홍차나 녹차에 타서 드시진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대신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자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고,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시다면 아침마다 꿀 계피차를 드시고, 기침이나 가래가 있으시다면 물을 꿀에 재워서 드셔보세요. 단 2주만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꿀보다 더 강력한 면역 조합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 예방과 만성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식품 조합들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조합을 바꿔보실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